원을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야, 이거 분납, 기납부와 분납인데 분납부터 먼저 보죠. 분납부터 먼저 보죠. 분납이 나왔으니까. 자, 분납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납부할세액이 1,000만을 초과한 경우에만 나타나요. 물론 그저 분납이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2달이다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세액이 납부할세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요. 1,500이라 할게요. 그럼 1,500이라 하면 이게 1,500이라 하면 그러면 3월 31일 날은 얼마 내는 거야? 여기 1,500이라 하면 3월 30일 1,000만원 내는 거야. 그죠? 1,500이라 하면 일단 1,000만원 초과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납할세액은 중소기업이라 하면 5월 말이라 하고 5월 30일이라 할게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는 거예요. 500. 그죠? 그러니까 3월 달에 얼마 내는 거야? 1,000만원 내고 2달 있다가 500을 내서 이제 분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저 서식에서 꼭 찍으면 지가 분납세액이 나와요. 두 번째 볼게요. 납부할세액이 2,000만원 초과한다면 2,400이라 하면 2,400이라 하면 3월 달에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죠. 그럼 여기에 1,200을 그죠? 내고 이때 반씩 낸다 이렇게 보면 돼요. 대신에 가산세 같은 거는요 분납을 못하게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산세를 제외하고 뭐예요? 나머지 세액에서 그죠? 1,000만원을 초과할 거냐 50% 할 거냐 얘가 자동으로 가려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가서 여기 이제 지금 여기에서 과세표준율 세액조정계산서 가볼게요. 그래서 좀 그저 분납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그냥 제가 가상적인 거니까 5억 하고요. 입금은 5천이 그래서 5억 5천인데 2억 일수금이 5천 있어요. 5억이면 결국은 8천만 원을 그죠? 이렇게 산출세액이 나올 거야. 그럼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있죠. 여러 가지 연금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같은 거 뺀 나머지 있죠. 금액은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거는 적용제는 2천만 원. 그 다음에 가산세액은 뭐예요? 가산세 일단 없다 할게요. 그냥 중간에 하고 이거는 1,500. 그 다음에 원천 500. 그럼 일단 어떻게 되면 3천만 원 만들었잖아요. 3천만 원이 납부할 세액이잖아요. 그럼 1,000만 원 초과하잖아요. 그럼 분납할 세액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거를 어디에 찍냐면 여기 분납할 세액의 현금 납부 있죠. 여기를 콕 찍으면 여기에 활성화돼요. 여기에 활성화된다. 지금 여기 활성화. 1,500을 뭐예요? 분납하러 반이잖아요. 그죠? 1,500을. 1,500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왜 이래?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500 내고 2달 있다가 그죠? 분납세액 1,50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좀 줄여 볼게요. 제가 얼마를 할 거냐면 2,500. 그럼 그죠? 여기 현금 납부나 그러면은 요 금액이 이거 내가 채워버렸네. 1,500, 2,000? 그럼 1,500이잖아요. 그러면 1,500이라면 결국은 납부할 세액은 500을 분납할 거 아니겠습니까? 얘를 꼭 찍으면요. 여기 보면 500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2천만 원 이하냐, 2천만 원 이상이냐에 따라 뭡니까? 거기에 따라 있죠. 자동으로 여기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그죠? 제가 약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1,500 줄여볼까요? 그럼 2,500. 아니, 1,000만 원 할까? 2,000만. 그럼 2,000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산세가 얼마냐면, 그죠? 20만 원대. 가산세가 50만 낼 게 있다가 생각해. 그러면 결국은 보세요. 가산세가 해서 2,050만 냈잖아요. 그럼 분납은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그죠? 가산세는 분납이 없다고요. 가산세 50을 나누게 해서 반 이렇게 안 해준다고요. 가산세는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니
본세 낼 때 바로 내고 그 나머지 가지고 반을 해주니까 가산세를 빼면 얼마가 돼요? 가산세를 빼면 2천이 되잖아요. 2천. 그리고 분납은 여기에서 반을 해주니까 결국은 본세는 1,050만 원 되고 분납은 1,000만 원이 되고 이게 자동으로 지금 구분해줘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면요. 다시 했다고. 분납할 세액은 1,000만 원이 되잖아요. 자동으로 이걸, 그죠? 우리 분납하라면 이렇게 되면요. 가산세는 분납이 되지 않고 이 금액만큼이죠. 본세 3월달에 내고 1,000만 원요. 5월달에 내고 이렇게 해서 이자 없이 뭡니까? 합법적으로 그죠? 분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챙겨가지고 하시면 돼요. 법인에서 법인세 같으면 법인세 1억 내는 거는 흔해요, 굉장히. 아니 과세표준 6억이면 1억 낸다고요. 그게 몇십억 그죠? 뭐 법인세 있죠. 몇 억 내는 거는 굉장히 흔하다고요. 근데 회사가 여력이 없으면요, 자금 막 엉키면 분납 제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유동성을 약간 그죠? 팽팽하게 우리가 팽팽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아셔야지 뭐를 그죠? 그 대책이 나오죠, 그죠? 분납 규정은 시험에 나오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죠? 절차적인 사항이 보면은 여기 볼게요. 이제 기납부세액과 분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뭐 중간예납이랬지, 원천징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중간예납이라는 제도가 도대체 어떤 제도냐면 우리 이제 세수는 1년에 한 번 내게 되면 공무원의 급여랄지 이런 것들은요, 국가의 돈은 매달 필요한데 이 법인세 석 달에 3월 달에 집중이 되어 받으면 이거 있죠, 유동성이 조금 문제가 되잖아요. 조세 채권의 확보 등 문제 때문에 일정하게 그죠, 일정한 기간에 반 정도를 내는 제도가 바로 중간예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중간 연도말 기준을 연도말 법인을 가정했을 때 중간예납 기간은 언제냐면요, 1월 1일부터 뭐예요? 6월 말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너가 6개월 장사해가지고 내야 될 법인세 있죠? 요거를 그죠, 2달이 지난 후에 해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 2달 후에 중간예납을 하니까 중간예납 기간이 지난 2달 후니까 8월 말일자로 뭡니까?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죠, 신고하는 납부를 그죠, 두 가지 중에서 뭐예요? 대상법인은 그죠, 여기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세금을 중간예납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택인데 어떤 방법에서 하느냐인지를 두 가지인데, 일단은 대상법인 볼게요. 사업연도가 6개월이 안 되는 때는 예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저 최초 설립 연도는 뭐 당연히 안 할 거니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인이 6개월 이하에 그저 사업연도가 있는 법인은 대부분 없잖아요. 대부분 1년을 연말 법인을 가정하니까 대부분 있을 거다, 그죠? 자, 그리고 신설 사업연도랄지 이런 거는 안 할 것이고, 요거 한번 볼게요. 너무 적으면, 그죠? 너무 적으면 중간 예납 그죠, 산출세액이 계산한 금액이 그죠, 30만 원도 안 되면 너무 적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규정이 그죠, 부가치세 예납하고 다 똑같은데요. 이거 2019년도 기속 이렇게 볼게요. 그때 법인세를 언제 냈냐면 3월 뭔가 31일 날 텍스를 냈다 이거죠. 텍스를 냈는데 이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 가정할게요. 이때 낸 금액이 3월 30일. 그러면 8월 말일자에 중간 예납을 하잖아요, 그죠? 중간 예납 때 여기 곱하기 2분의 1 해서 뭔가 50만 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반 정도를 미리 내는 제도가 일반적이라고요. 그런데 이 텍스가 만약에 40만 원이라고 하면 이 중간에 반 정도를 그죠, 신고 납부할 때 얼마가 되겠습니까? 20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 세법은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 적은데 하지 말고 그냥 나중에 한꺼번에 같이 내세요. 그러니까 소액 부징수 제도가 되는 거예요. 소액은 징수하지 않는데, 그래서 예납 그죠, 중간 예납 안 해도 돼요. 이 기준 금액이 얼마라고요?
30만 원 미만이면 안 해도 된다 이 말. 되겠죠? 그렇게 해서 딱 보시고요. 그럼 일반적인 법인에서는 뭐 그래서 이렇게 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면 뭐 굉장히 법인이 뭐예요? 그죠? 많은 결손이 나다가 힘차게 이제 최초 연도에 뭐예요? 최초 연도에 아니 최초로 플러스 돼서 있죠. 결손을 깎아먹고 돈을 냈다면 이해되지만 작년에도 50만 원 내고 올해도 40만 원 내면요. 만약에 법인세를 그렇게 냈다면 그죠? 문 닫아야 돼요. 그지? 그쵸? 그지 뭐 세금 낼 게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냥 인사한 거예요. 마이너스를 낼 수 없으니까 실제로는 보면 뭐예요? 다 마이너스예요. 이거는 플러스를 내줘야지 뭐예요? 나중에 그저 그 걸려있는 은행에 연장 끊어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그렇잖아요. 영업이익 내고 그저 단기 순이익을 뭐예요? 실제 마이너스 났더라도 실무에서 뭐예요? 마이너스 하면 줄줄이 다 상환 압박이 있는데 그거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예요? 실제 마이너스 났지만 눈물을 머금고 뭐예요? 플러스로 해서 근데 세금 낼 게 없는데 억울하니까 조금 낸다 이 말이에요. 뭐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거고. 여기 보세요. 계산 방법 볼게요.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게 뭐죠? 이거 잘 읽어보세요. 일반적인 거. 일반적이라는 말이 이렇게 불러요. 직전 사업연도 뭐야? 실적 기준이라고 해요.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이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50만 원을 하든지. 그런데 이 경우에요. 자, 이때 텍스를 얼마를 냈냐 하면 2억을 낸 거예요. 2억. 그래서 이때 매출은 한 뭐 20억이었다 가정할게요. 이때 20억에서 법인세 한 22억 좀 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쪽에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중간에 1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맞잖아요. 산출세에서 감면공제 빼고 12분의 6 해서 2억에서 나누면 대충 반을 그죠? 이렇게 낼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뭐예요? 올해 뭐예요? 올해 6개월 동안의 기간, 여기 중간에 연합 기간이 언제가 있습니까? 여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요 기간이 뭡니까? 중간 연합 기간이잖아요. 그죠? 요때 기간에 있잖아요. 매출액을 보니까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죠? 20억이 아니고 얘는 보통 20억이면 반 정도면 어떻게 돼요? 한 10억 정도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코로나가 와서 5억이 아니에요. 2억밖에, 그죠? 매출이 안 일어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상반기 한 10억쯤 되는데 뭐예요? 급감했다. 2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하반기도 뭐예요? 한 4억쯤 되고 4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해보면 한 4천만 원 예상이 되는 거예요. 올해 있죠. 올해 연도에 헤맸기 때문에 법인세가 안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1년 해봤자 이거 있잖아요. 12월 30일 해서 토탈 해봐서 법인세 예상액은 얼마예요? 텍스는. 이때 너무 줄어가지고. 이때도 한 2억쯤 예상이 된다. 그럼 4억이니까 한 4천만 원쯤 될 거라고요. 1년 동안에 법인세가. 얘 때는 매출이 좋아서 2억 냈지만 지금은 올해 헤맸다.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면 1억을 지금 내잖아요. 8월달에 내고 그 다음 연도 3월 말에 뭡니까? 6천만 원 환급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 그래도 돈이 없어 죽겠는데 지금 있죠. 1억을 내고 지금 6천을 그죠? 거기에 가뒀다가 한 6, 7개월 있다가 다시 받는다? 대단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세무당국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너의 그죠? 이 아픔을 모른다고요. 근데 코로나는 알 것 같은데 다 지금 현재 지금 다 지금 매출이 모른다. 그러니까 뭐예요? 중간 연합 기간이 언제예요? 지금 했던 1월 1일부터 올해 그죠? 6개월을 간을 가결산해서 올해의 중간 연합 기준의 실적 기준을 가지고 작년도 거 말고 둘 중에 선택하는 이유가 그럼 실적을 가지고 실제 가결산에 집어오면 그 금액으로 이 연합을 안 하고 그 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죠? 과도하게 1억 안 내고 뭐야? 과세관청에는 2억 냈으니까 1억 들어올 거라고 보는다고요. 그러면 신고를 이렇게 하라고요. 중간 연합 실적 기준으로. 우리 헤맸어요. 1억 못 내요. 한 1,000만 원만 낼게요. 아니 왜 1,000만 원만 내지? 결산한 그거를 보여주면 돼요.
이건 추정치잖아요. 내가 하기 나름이지 뭐. 맞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두 개 중에 뭔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그럼 실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웬만하면 이쪽이고, 내가 정말 아픔이 있다면 2번을 위해서 가계산에서 들어가고, 그러면 담당자는요 되게 짜증이 나겠죠. 결산을 다 상반기 결산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싫어요. 그래서 세무대리인한테 뭐예요, 여러분이 기장을 맡기는데 이렇게 되니까 결산해 주세요 하면 되게 짜증나요. 그렇겠죠, 그죠? 그거 왜 짜증내는지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고지납부가 아니고 뭐예요, 신고납부라는 거 알아야 돼요. 고지납부는 우리 소득세법에 있죠. 고지서 와서 내는 거랑 내가 직접 신고납부는 달라요. 법인세는 신고납부예요. 신고납부. 그러니까 중간에랍 신고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고납부다. 자, 그 제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제도 좀 보시고요. 자, 그렇게 수시부가세. 여러분들 수시부가세액이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법인에서 있죠. 법인 그 과세관청에서 수시부가세액을 그죠, 우리가 부과를 한 거예요. 그럼 막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막 나는 수시부가세액 받았어요 막 그죠, 자랑합니까? 수시부가세액은요 찍힌 거예요. 그래서 조세 포탈에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 본점 등 이전되고 이상한 거 있죠. 얘는 좀 이상한 애야. 그래서 뭔가 세금 그죠, 먹고 튈 확률이 높아, 세금을. 그래서 미리 있죠, 조기 과세하는 제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법인세 신고할 때 있다면 미리 낸 거니까 기납부로 빼주는데 잘 없습니다. 그죠? 네, 그죠, 잘 없다. 그죠? 하지만 수시부가세액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출제 가끔 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원천징수. 얘가 이제 우리 실기할 때 있죠. 논점이 좀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원천징수 제도가 소득세법에도 배우고 법인세법에도 배울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주식회사 한성에서 배당 가능 이익이 20만 원 있다고 가정할게요. 우리 예전에 우리가 수익 배당금 입금 불산입할 때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또 하게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배당을 이렇게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받는 자 기속에 따라 법률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받는 자가 개인주주라면 소득세법 규정의 원천징수를 적용하는 거고, 받는 자가 법인이라면요,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는 자가 개인이니까 소득세법의 원천징수는요, 내국법인이 배당할 때 뭐예요? 일반 세율인 14% 세율로 원천징수해서 그죠, 하도록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얘가 법인이잖아요. 법인세법상의 원천징수 규정을 보면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이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인세법 규정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거는 소득세법 규정이 아니고 법인세법 규정이라고요. 그러니까 받는 자가 법인일 경우에 적용하는 그죠, 규정이라고요. 이자는 14% 하래요. 금융기관이 요 법인한테 줄 때 14% 하고, 사인 간에 서로 주고받으면, 요거는 우리 영업 대금이 아니잖아요. 그죠? 금융기관이 아니니까 비영업 대금 이익으로 봐서 25% 하라는 거고, 여기 출처죠. 그리고는 지금 보면 배당소득을, 일반적인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규정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그죠? 물론 이거 집합투자기구 펀드에 따른 수익분배금 14%지만 이거 말고는요. 그러니까 배당소득은 펀드로 받는 이익 말고는 뭐예요? 그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 요거 회계처리 한번 해볼게요. 요거 가지고 회계처리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배당 가능 이익 있죠. 주식회사 한성의 입장에서 회계처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월 이익잉여금을 얘가 얼마를 뭉개냐면 4번에 2월 이익잉여금 그죠? 이게 가능한 375번 이렇게 해서 얼마 뭉개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20만 원 뭉개죠. 그죠? 되겠죠? 이거 뭉개고, 그 다음에 얘는 그죠, 법인 요거 배당을 했으니까 그죠, 현금 줬다 할게요. 그냥 원래는 미지급 배당금일 건데 일단은 그죠, 현금 얼마 줬어요?
그거 구분 좀 해줄게요. 법인한테는 얼마 줬어요? 원자증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죠? 제가 좀 구분할게요. 통합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그럼 또 현금 줬어요. 개인 주주한테는 얼마 줍니까? 개인 주주할 때는 원천적 규정에 따라 14%만 할게요. 15.4 안 하고, 지방을 무시하고, 14,000원 떴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10만원에서 14,000원 뛰면은 86,000원, 그죠? 줬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원천적 뛴 건 예수금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세무일급에 일반 전표가 나와요. 세무일급에 일반 전표에서 이렇게 낸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보셔가지고 받는 자의 기속에 따라 원천징수 하냐 안 하냐 이거에 따라 저거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거 우리 말씀드렸고요. 분납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을 하는 우리 내국법인 등에 대해서는요, 성실한 납세를 위해서 성실 신고 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실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 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법인세에 대한 얘기를 마쳤고요. 이거는 보지 마세요. 그죠? 참고 자료인데 보지 말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